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지만 금리가 크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지수가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선물 매수하면서 대형주들이 밀렸다가도 막판에는 좀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블랙홀, 그러니까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수급을 다 잠식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중까지는 하락 종목도 많았고, 지수 자체도 별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거래 대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코스닥 시장 움직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업종이 강세일보에서 어제 올랐던 종목, 오늘 오른 종목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시장에 영향을 준 건 초반까지 또 중반 정도까지는 지수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죠. 매파적인 어떤 발언, 닐 카시카리가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긴 했지만 어쨌든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3% 인플레이션이 길게 이어지면 금리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발언만 뉴스로 많이 집중이 됐는데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좀 깔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초강경 매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월에 2번 금리나 전망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사람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한 사람조차도 2번이나 전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거랑 속으로 정책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매파적인 발언했어. 불안해. 그런데 그렇다고 빠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도 전제를 자꾸 깐다든가 올해 2번 내릴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불안하진 않는. 그러니까 지수가 방향 잡기는 또 금리가 방향 잡기는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이제 방향 잡기 어정쩡했던 게 이번 주 국채 발행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오늘 고비 하나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580억 달러짜리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고비 넘겼거든요. 금리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또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이 될 텐데 나머지 국채 발행이 거의 한 700억 달러 정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채 발행 일정이 있을 때 미국 금리가 이렇게 빠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보면 2년물 금리는 살짝 올라갔잖아요. 닐 카시카리 발언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국채 발행 일정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안 올라간 게 다행이죠. 일정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한편으로 보면 그 파월 의장의 발언 고용지표 이 이후에 금리가 웬만하면 올라가진 않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정과 카시카리의 발언이 있다 보니까 금리가 어정쩡하게 진행이 됐고, 금리가 어정쩡하니까 우리 증시도 크게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빠지기도 애매한, 그 장중에 약간 이제 고전하다가 뒷부분에서 플러스로 돌려지는 정도, 그 정도 흐름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도주인데, 오늘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좀 고전하다가 낙폭을 그나마 좀 줄이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엔비디아 빠진 이유는 몇 가지가 있죠. 드래컨 밀러가 매도했다. 자기는 아침에도 그 내용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AI가 단기로는 좀 과열된 것 같아. 너무 사람들이 과열해서 붙은 것 같아. 이런 코멘트까지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또 애플이 자체 칩을 장착한 AI 기능이 들어간 아이패드 출시했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칩 개발이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엔비디아 주가하고 SK 하이닉스 주가하고 큰 방향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빠지는 거 보고 투자자들이 혹시 하이닉스도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시면 고점 친 게 시차가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지금부터 빠진다라면 하이닉스는 고점 근처도 못 가고 여기서 밀려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수가 이제 장중에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지만 자신감 있게 쭉쭉 밀어 올리지는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향후에 우리 시장에 당분간 조금 발목 잡을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라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지수에 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장중에 고전하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상승 종목이 늘어났는데, 와, 이거 거래 대금이 거의 2조 2천억 터졌거든요. 근데 이게 코스닥 오늘 거래 대금이 8조 2천억이잖아요. 이거 제가
그 방송, 재방송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가끔 수급 블랙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기억이 나실 텐데, 보통 이제 거래대금 한 세 종목, 그러니까 상위 세 종목 정도가 코스닥 거래대금의 3분의 1 정도, 한 30% 정도, 예, 그 정도 넘어가면은 코스닥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건 지금 한 종목이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이제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였잖아요. 보통 이러면 서로 뭐 거래소 코스닥이고 다르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투자 자금의 상당 부분이 단타치로 저기로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밀어 올리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근데 오늘 뭐 한 종목 거래대금이 저렇게 터져버리니까 코스닥이 올라간 게 플러스 난 게 다행일 정도로 또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게 신기할 정도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향후에 저게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저 상태가 유지가 되면 코스닥이 여기서 좀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1조 밑에, 그러니까 지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지만 한 2, 3일 이내에 거래대금이 저게 뚝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코스닥에 조금 거치작스러운, 예,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게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거래대금이 코스닥 쪽에서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서 코스피 대량 매수, 보통 그 지수 곱하기 억 원, 그 정도가 일반적인 어떤 주도하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2,700이니까 2,700억 원 매수하면은 외국인들이 주도했다 보는데, 오늘 3,900억, 거의 4,000억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외국인들이 주도한 게 맞죠. 그리고 어제 역대 최대 선물 매수 들어왔는데 오늘도 매수 기조는 유지를 했고, 그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한미반도체 매수가 들어왔고, 하이닉스는 뭐 매도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안 샀다 정도가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 자동차, 금융,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순매수 규모보다 현대마린솔루션 매수가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순매수는 사실상 저 종목 때문에 잡힌 거라고 봐야 되고, 그걸 빼고 나서 보면은 2차전지, 금융주, 조선주, 예, 이런 쪽이 어떤, 그러니까 2차전지, 금융주, 그러니까 이쪽에 좀 매수가 이제 관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어제하고는 매수하는 종목이 좀 달라졌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수 쪽에서. 오늘 뭐 양주체가 다 매도한 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매수 쪽에서 어떤 특정 업종을 고르게 샀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골라 담았구나 이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이 매수 쪽에 별로 없다. 저 아래 내려가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보다는 그 외의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담았다 정도였고, 기관은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물론 매도에도 있지만 매수 쪽에 보면 종목 수가 다양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건 HBM 관련된 종목군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HBM 이외의 종목군들을 조금 더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좀 날짜별로 담는 종목이 좀 바뀌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기관 수급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 이제 그 시장 정리해 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가 제일 강한 초강경 매파, 예, 이 정도의 어떤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잘 넘겼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금리가 좀 흘러내려가 주는 게 좋거든요. 우리 증시에는. 그러니까 10년물 4.4 밑으로 봐야 되는데 이번 주 국채 발행 일정이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좀 흘러내려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900달러는 버텨냈는데 웬만하면 엔비디아가 안 빠져주는 게 지금 좋거든요. 왜냐면 시장에서는 그 일종의 가장 강력한 실적, 이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실적이 회복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군들, 이게 한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축이 다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실적이 있다라고 자부를 하는 종목인데 저게 추세가 흔들려 버리면 지수 자체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관련된 종목하고 무관하게 시황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코스피는 전기전자와 금융이 좀 엇갈려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금융주, 뭐 보험주, 증권주 일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라가지 못하는,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 교대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이 VS 구도 말고 이제 엇갈리면서 가는 구도라도 나와주면 좋은데, 근데 대신 시장은 실적 스토리를 더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 주는 거를, 물론 금융도 실적이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수출 이슈 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거를 가장 증시가 좋아하거든요.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보면 4월의 강세 종목, 뭐 조선, 오늘 뭐 조선 부품주들 강했습니다만, 뭐 조선, 화장품,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4월에 강했고, 보통 금리 민감주로 분류가 하는 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여기에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제약 바이오, 인터넷주들 뭐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민감주는 대체로 우리가 수출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하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조금 시장의 스토리가 더 좋게 되려면 이제 금리 하락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어제 이제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 주는 게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이틀 뒤쪽, 하루 앞쪽 이런 구도로 가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추세거든요. 그런 추세가 되는지 아니면 이제 뭐 지수 상단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되는지 요 구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물 튀인데 어제 역대 계약 기준으로도 그렇고 금액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매수가 붙었거든요. 근데 붙었는데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그 4월 말에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위로 200포인트, 아래로 100포인트 정도 이제 열려 있고, 그건 금리에 달려 있다. 이제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 주면 위로 200포인트가 열리는 거고, 금리가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 버리면 아래로 100포인트가 열리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일단 금리가 빠지면서 위로 100포인트 일단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저 선물 이거는 뭐 신규 매수냐 매도 청산이냐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큰 줄거리는 특정한 어떤 매수 매도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지수는 일단 선물만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한 100포인트 안쪽 고점은 예, 그쪽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상당 부분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무기를 썼기 때문에 남은 무기를 올릴 수 있는 폭은 100포인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안쪽으로. 그러면 그 이상 만들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정신 차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수는 여기서 올라갈 경우 100포인트 안쪽에서 이제 고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800, 2850 요 사이에서 이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제 푸시를 해주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뭐 요걸 읽어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는 투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응원단장 역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지수가 탄탄해졌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 종목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윗공간을 여는데 조금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봐서 이제 향후에 삼성전자를 좀 응원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요건 제가 또 때때로 그 위치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뭐 계속 예고해 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이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오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그 ADR 지표 보실 수 있는 링크 여기다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까지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릴라 리서치 기업 분석 보고서 강의, 다음에 이제 데일리 멤버십 방송,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가 예측 프로그램, AI 프로그램 이런 거 등등 보실 수 있는 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지 보시면 되니까 또 많이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